안녕하세요, 주치영입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고 태어난 후에 목을 가누고 뒤집기를 하고 배밀이를 하고 내발기기를 하고 앉고 서고 걷고 뛰는 발달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런 발달 과정은 이 생명체가 이 지구상에서 진화되는 과정, 적어도 5억 년의 진화 이 과정들을 축약한 면과 비슷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기의 발달 과정과 진화 과정을 간략하게 비교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물속에 있던 어류가 물 밖으로 나오는 이 사건은 생명체가 진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속에 있던 어류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아가미 호흡을 하면서 폐호흡으로 변하게 되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 지느러미가 팔다리로 변하게 되고, 물속에서 진동감각과 화학물질을 감지했던 이 감각기관들이 시각과 청각과 후각 그리고 전정감각 등의 감각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양수에서 놀던 아기가 엄마 뱃속을 나오게 되면서 환경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100일 정도 바닥에서 뒹굴뒹굴 됐던 아이가 뒤집기를 하게 되고 배밀을 하게 되고, 이 발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 과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터미타임이라고 해서 엎드린 자세입니다. 이 자세에서 이제 배밀이가 시작되죠. 이 자세가 가능해지게 되면서 척추에 만곡이 생기게 되고, 어깨가 이 바닥을 지지하게 되면서 어깨에 힘이 생기게 되고, 손이 바닥을 짚으면서 손에 있는 원시 반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머리가 바닥에서 올라가게 되면서 눈의 움직임들이 달라지게 되고 고개가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팔과 다리가 교차를 하게 되면서 좌우뇌가 협응이 되면서 발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깨가 움직이고 고개가 돌려지면서 머리로 혈액순환이 펌핑이 되면서 뇌 쪽으로 혈액순환이 촉진이 됩니다. 뇌발달이 많이 되는 시기입니다. 어류가 물속에서 나와서 파충류같이 이 네발로 기게 되었고, 파충류가 진화해서 이제 네발기기, 영장류같이 배를 들고 네 다리로 걷게 됩니다. 그게 네발기기 자세랑 똑같거든요. 네발기기를 하게 되면 배밀이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고 세상을 좀 더 빨리 탐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빠른 동작들 하면서 한쪽 팔, 다리에 체중을 분산시킬 수 있고 이동을 시킬 수 있고 균형 감각과 좌우의 협응력들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인간은 이제 앉기 시작하고 서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뛰는 과정도 겪게 되는데, 적어도 앉고 서기까지의 이 과정을 적어도 500만 년의 진화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단순히 이렇게 아이가 이런 과정들을 겪는 게 그냥 운동 발달의 하나의 그냥 과정이 아니라 인간이 이만큼 오랫동안 진화되면서 발달되는 꼭 필요한 하나하나의 단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단계를 하나씩 뺐을 때 움직여야 되는 관절과 근육들, 자극돼야 되는 뇌 부분들에 발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나중에 이 아이의 건강적인 문제하고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통해서 자기의 몸의 문제들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어릴 때의 구조적 문제들, 이 문제들은 기능적인 문제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첫 번째 아이를 보게 되면 오른쪽 팔과 왼쪽 팔,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의 각도가 다르죠. 그리고 얼굴을 보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볼의 느낌과 왼쪽 볼의 느낌이 다릅니다. 왼쪽이 더 부어 있습니다. 이건 긴장돼 있다는 것. 그리고 왼쪽 어깨도 올라가 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왼쪽에 긴장들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운이 좋으면 그냥 잘 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러 가지 건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왼쪽에 있는 척추동맥이나 경동맥에 문제가 생겨서 손에 문제가 생기든지, 전정 기능들 아니면 1번 부신경 문제가 생겨서 흉쇄유돌근이나 상부승모근이 문제가 심하게 생기게 되면 이 아이는 뒤집기를 하면서 목을 이렇게 들지 못할 겁니다. 뇌성마비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긴장들이 척추동맥과 경동맥을 눌렸는데 청신경, 와우신경이라고 얘기하죠. 이 신경에 혈액순환 안 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소리를 분별하는 능력들, 소리를 감지하는 능력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완전히 떨어지게 되면 농아처럼 소리를 못 듣지만 어느 정도 기능하는데 100% 기능이 아니라 50%, 60% 이 정도의 기능을 하게 되면 소리의 분별력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리를 잘 인지를 못하게 되고, 왜곡돼서 듣게 되면 말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 말이 당연히 안 늘겠죠. 말이 안 늘게 되면 엄마나 아빠나 그리고 또래나 주위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회성이 만들어지지 않죠. 그렇게 되면 자폐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의 긴장 때문에 왼쪽의 소뇌와 오른쪽의 대뇌가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좌우 불균형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 좌우의 불균형이 심하게 되면 몸의 예민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긴장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틱장애나 불안장애나 아니면 산만해지면서 ADHD로 될 수 있습니다. 이 아이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운이 안 좋으면 뇌성마비, 그래 좀 나으면 틱장애, ADHD, 불안장애,
치매, 강박, 다양한 질병들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를 보게 되면 아치가 아킬레스건이 꺾여 있죠. 휘어져 있죠. 이렇게 휘게 되면 안쪽에 있는 아치가 무너져 있게 됩니다. 이 아이는 이 배밀이를 못했을 겁니다. 배밀이를 할 때 엄지발가락으로 바닥을 밀게 되거든요. 근데 바닥을 못 밀게 되면 엄지발가락의 근육들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엄지발가락은 안쪽에 있는 이 근육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 아치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쪽 아치 무너지게 되면서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휘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정상적으로 보행이 뒤꿈치 닿고 발바닥 닿고 발가락 민 이 보행이 되지 않습니다. 안쪽이 무너져 있어가지고 자꾸 이 발바닥으로 걷게 되거든요. 발바닥으로 걷게 되면 발목에서 움직임이 나타나면 종아리가 뭉치게 됩니다. 종아리에서 위쪽으로 펌핑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다리가 붓게 되겠죠. 다리가 붓게 되면 다리가 금방 피로해지겠죠. 이 아이는 조금만 걷고 조금만 뛰어도 금방 다리가 아파하니까 자꾸 안아달라고 그럴 겁니다. 보통 엄마들이 이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게 되면 아마 통통할 겁니다. 그게 그냥 부모님들은 그냥 통통하다고 살이 쪘다고 생각하지만 부은 겁니다. 정상적으로 이 발에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 밑으로 내려간 혈액들이 못 올라가니까 발은 붓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점점 크면서 발의 아치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리 쪽의 근육들은 발달하지 않겠죠. 이 근육이 발달하지 않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거기에 있는 포도당이 이 근육에 쌓여야 되는데 저축이 돼야 되는데 저축이 안 되게 되면 먹은 것들이 빨리빨리 그냥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 아이는 저혈당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이 먹게 되고 더 많이 먹게 된 게 쌓이지 못하게 되면 중성지방으로 바뀌면서 살이 찌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아이는 살이 찐 게 아니라 이거 있는 겁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죠. 발의 각도도 다르거든요. 이 아이는 배밀이 내발기기 전혀 못했을 겁니다. 배밀을 하게 되면서 발이 고관절이 꺾이게 되고 무릎이 꺾이게 되고 발목 꺾이게 되면서 이게 움직였으면 이 붓기가 빠졌을 거거든요. 이 아이가 배밀이를 못하고 내발기를 못하게 되면서 다른 발달들도 쭉 늘어졌을 겁니다. 이 네 번째 아이는 보기만 해도 좀 심각해 보이죠. 일단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배가 너무 빵빵하죠. 복압이 많이 올라가 있죠. 복압이 올라가 있게 되면 이 횡격막 움직임들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호흡이 당연히 짧아질 거고 이 복압이 이게 차 있으면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혈관들을 압박을 하기 때문에 다리 쪽에 순환들이 안 되니까 이 다리 쪽으로 이제 긴장되겠죠.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있으니까 목에 있는 여러 가지 근육과 신경들 그리고 혈관들은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개가 이쪽으로 돌려져 있게 되면 왼쪽에 있는 이 자극들을 잘 인지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편측 무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아이는 기기를 띄고 퇴원을 해도 아마 정상적으로 이 발달 과정대로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보통 전문가들은 이렇게 어릴 때 어떤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다려보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기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저탄고지 해서 최대한 좋은 음식을 먹이고 두 번째 운동. 이 아이들은 운동을 시키지 못하니까 수동적으로 팔을 펴고 다리를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절 움직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정도 아이들은 6대4로 해서 여기 있는 관절들을 자꾸 펴주고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이 아이는 거의 7대3 아니 8대2 정도 해가지고 왼쪽을 많이 자극해줘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수교법이라고 그래서 아이들을 보게 되면 다 긴장되거든. 긴장되니까 움츠러들고 움츠러드니까 근육과 신경들이 압박이 되고 압박이 되니까 순환들이 안 되게 돼요. 순환들이 안 되니까 그 기능 다 계속 떨어지게 되고 이 정도 아이는 이 왼쪽에 있는 목에 있는 근육들 척추동맥과 경동맥이 올라가는 후다근과 여기 있는 흉쇄돌근 이 라인만 풀어줘도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혈액순환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어리니까. 이 아이의 경우는 앞에 있는 발목에 전경골근이라고 해서 안쪽 아치를 올려주는 그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이 약하니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엄지발가락 라인의 근육들을 자극을 해서 강하게 하게 하면 이 아치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아이도 자꾸 마사지 형식으로 많이 만져주게 되면 붓기가 빠지게 되거든요. 붓기가 빠지게 되면 몸을 움직이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 아이는 패딩 한 2개 입은 느낌하고 비슷할 겁니다. 패딩을 벗으면 되게 가벼워지죠. 몸을 만져줘가지고 붓기를 빼게 해주게 되면 이 아이는 그냥 움직임이 스스로 나올 겁니다.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몸을 자극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가볍게 몸을 만져주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고 이 아이의 삶을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마사지라고 몸을 만져준다고 해서 강하게 만지는 게 아니라 정말 살살 만져줘도 무조건 이완이 되게 돼 있습니다. 피부의 신경과 근육의 신경과 내장기 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만 가볍게 만져줘도 몸을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삶은 훨씬 더 건강해질 겁니다.